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후 대비의 중요한 축이죠. 이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따라서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 모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더 내고 더 받게 됐다. 28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과 여기에 따른 소득 대체율 상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0.5%포인트씩의 단계적인 상승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예. 지금 작년까지는 9% 보험료율이었는데 이게 13%까지 오르는데요. 예. 한 번에 올리기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년 0.5%포인트씩 올해 9.5%, 내년에 10%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내는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얘기. 이게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소득 대체율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더 낸 만큼 얼마나 돌려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연금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낮으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고 예. 높으면 더 올라가는 건데 원래 기존 법령에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되는 구조로 예. 돼 있어서 작년에 2025년 기준으로 41.5%였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43%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대출이 약간 올라갔고요. 네. 이건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43%로 고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상향이 43%. 일단 그럼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차원이니까 기존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께는 해당이 없겠어요. 이 소득대출 적용이라는 것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소득대출이 적용되기 예. 때문에 네.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그 납부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득대출이 적용되는 것이지 예. 지금 것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납부를 완료하신 분은 이번 소득대출 조정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당장 올해부터 받는 연금 좀 오른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네. 2.1% 상승, 이거는 물가 상승에 관한 거고.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약간씩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네. 올해는 2.1% 올라갑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올해는 102만 1,000원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럼 보험료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현재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앞으로도 보험료가 계속 오릅니다. 네. 소득대출도 일부 오르긴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예.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연금, 노후준비 네. 수단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납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율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한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당장은 조금 더 내면서 더 돌려받게 된다. 이런 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2.1%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연금 당장 이번 달부터 반영돼서 이제 오른다는 얘기. 이거는 기존의 연금 수령자분들께도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받는 연금이 감액되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게 바로 올해 초부터 시행이 된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6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그걸 또 바로 당겨서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요. 2025년까지도 소급 적용하는 지금 안을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 네. 70세까지 만약에 5년간 네.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을 합한 금액이 네.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319만 원 이상이면 이제 감액이 시작되는 걸로 네. 원래 이렇게 제도가 돼 있었어요. 기존의 기준인데. A값 기준이라고 해서 A값도 계속 변동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노후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네. 또 국가가 일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완화하자라고 예. 해서 그 319만 원 플러스 200만 원까지 또 괜찮은 걸로. 그래서 519만 원. 네, 519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이 되지 않고요. 예. 그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부터 감액이 되는 걸로 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만 명 정도만 감액이 되시는 거고 예.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분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제때 네. 원전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깎였던 것도 지금 소급 적용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네. A값이 지금 그러면 작년은 309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러면? 올해는 319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작년 A값 기준으로 309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감액당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분들 이제 올해 다 환급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509만 원 이하고 다만 이제 소득 자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내야 되고. 네, 그거 네. 본인이 다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득 신고라는 것이 매년 5월 달에 또 종합소득 신고가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5월 달에 신고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시면 시차는 있겠지만 그걸 신고하시면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일시금으로 환급을 받는다는 점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수령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연금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이제 환급액 되는 금액들도 있을 것이고요. 연금액이 이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나오다가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후에 목돈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네. 또 비상 자금으로 또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노후에 또 의료비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장례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근본적인 우려와 걱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아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네. 자,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꾸준히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작년에 투자 운용 수익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였다고 하고 여기에 네. 따라서 장기 수익률 목표치도 1%포인트 지금 끌어올린다. 네. 기금 고갈 시기를 여기에 따라서 한 7년 정도 늦춘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민연금 이번에 개혁이 되면서 기존에 사실 고갈 예상 시점이 2055년이었는데 예. 기금 고갈 개혁이 되면서 2064년으로 약 네. 9년 정도를 더 늦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기금 네. 고갈을 늦춘 것이고요. 실제 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잘 난다면 결국은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장기 운용 수익률 예측치가 4.5% 정도인데 이걸 한 1%포인트 높여서 5.5%로 올리게 되면 네. 7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수익을 올린다면 이제 2070년 이후로 기금 고갈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난다면 기금이 그만큼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바로 어제 또 나온 얘기인데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이제 국민연금이 줄이고 네. 기존 계획보다 늘리고 14.9%로 이제 0.5%포인트 늘린다는 거죠. 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좀 줄인다. 그리고 뭐 리밸런싱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하는데 네네. 뭐 시장 상황 반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어떤 의미가 네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또 주식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예. 또 고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무래도 국내 주식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기금 운용에도 도움될 거기 때문에 그런 예. 결정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시장에 연동해서 이렇게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예. 국내 시장이 약간 좀 고평가되는 시점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마 잘 판단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도 많이 불어났고 뭐 대통령도 연금 불안 좀 많이 해소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장기적인 전망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얼마 전 대통령께서 이제 수익이 이번에 기금 운용 수익이 한 250조가 나서 국민연금 기금 이제 고갈 문제가 많이 좀 해결됐다라고 예.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보면 지금도 1년에 한 50조 이상이 연금 수령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게 되면 1년에 한 100조에서 200조 정도가 지급되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한 250조 수익이 났다고 해가지고 네. 기금 고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길어야 한 2, 3년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금 운용을 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네. 것이죠. 네. 종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덩치가 더 커진 걸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이 보험료를 내면 정당하게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안심시켜줄 만한 법적 조항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올해 주시다면. 그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뭐 소득 대체율이 변경되는 것과 더불어서 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아예 국민연금법에다가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어, 과거에는 국민연금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문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지급 보장을 하여야 하며 예. 네. 라고 명문화 시켰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부터는 국민연금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급 의무가 확실하게 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국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었기 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젊은 세대에 막연하게 퍼져 있는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먼 걱정을 해봤다면 당장의 걱정도 좀 해볼 텐데 네.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받는 이 조기 수령자들이 최근에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당장 생기는 그 은퇴 후에 소득 공백을 못 메웠다는 부분일 텐데 네. 당겨받으면 많이 깎이잖아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 수령 제도거든요.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금액을 일찍 받는다면 당연히 일찍 받는 게 좋겠지만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에게 1년에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당겨받으시게 되면 30%까지 감액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정상 연금액이 100만 원이신 분이 5년 당겨받게 되면 70만 원씩 평생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네. 따라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퇴 절벽이 생기고 노후가 어렵기 때문에 당겨받으신 분들이 100만 명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지금 감액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반면에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시기를 좀 늦춰받으면 조금 더 연금이 불어나는 그런 혜택을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택을 좀 하실 수 있겠는데 뭐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기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원칙적으로는 늦게 받는 게 좀 나은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또 늦게 받으신 분들 연기하시게 되면 1년에 7.2%씩 증액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5년을 늦춰받으시게 되면 36%까지 증액이 네, 됩니다. 어. 그러면 30%를 다운받아서 조기에 받으신 분과 36%를 늦춰서 늦게 받으신 분이 연금액이 더블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일찍 받으시는 유리함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평균 수명 한 80세 정도 이상만 사실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일찍 받으신 분들이 먼저 시작하니까 유리하지만 나중에는 늦게 받으신 분들이 총 누적액을 추월하게 됩니다. 기대 수명은 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기 수령보다는 연기 연금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네, 실버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고령층에게 빌려주는 대출 같은 건데 어떤 부분이 바뀐 거고 그런 거죠? 이 실버론이라는 것이 국가가 이제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연금을 꾸준히 받지만 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보증금을 올려줘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다든가 의료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담보로 빌려주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 연금을 꾸준하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받으시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급전이 필요하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게 딱 한도를 정해놓고 연간 뭐 매덕 딱 해놓고 그 이제 기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금세 소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금을 조금 늘렸고요. 예. 그다음에 좀 지급 부분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 필요한 의료비, 필요한 장제비, 꼭 필요한 전월세 보증금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네. 혹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버로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다만 신청하신 금액은 또 이후에 연금이 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금액이 차감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 개편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이영주 연금박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